저는 너부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김경화입니다. 자, 오늘 2022년 광명시 너부대 영상미디어학교 수료식을 하게 되어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어요. 자,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려요. 11월 11일부터 지금 12월 12일이잖아요. 10회 동안 여러분께서 고생하고 성의껏 만들어주신 그 영상을 거기서 이제 선보이게 되는데요. 끝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여주고 싶으셔서 애쓰셨던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 또 너부대 영상미디어학교 경과보고, 또 수료생님 영상 발표, 또 감독님 또 말씀, 또 도시재생 과장님께서 인사하고 수료증 전달하고 전체 기념 촬영하면은 끝나게 되는데요. 또 끝나고 나서 다과 드시면서 나중에 또 영상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앞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자리를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서 계속 옆으로 갔습니다. 괜찮겠죠? 자, 수료생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작년 수료생이셨던 또 선생님께 제가 요청드렸는데 못 오시게 됐고, 아직도 도시재생 과장님은 지금 이제 일이 있으셔서 좀 늦게 오신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22일에 너부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유튜브가 개설이 됐어요. 저희 나름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업로드를 시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그런 영상처럼 이렇게 좀 좋은 고품질의 그런 영상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지 구독자도 많이 없었었고 또 유입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 7월 14일에는 영상미디어학교 1기를 진행해서 12명의 수료생들이 활동을 하게 됐고요. 또 2021년 7월 달에 성동혁 수료생의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12분의 작품을 이제 올리게 됐어요. 네, 그 중에는 또 이제 사정이 생겨서 다시 이제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점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7월 30일에 영상 미디어실이 완공이 됐어요. 그 인테리어 시설하고 그 다음에 집기들을 갖춰 놓는데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었고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말에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께서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영상 미디어 학교를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코스모 미디어하고 저희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코스모 미디어의 박병희 감독님께서 좋은 강사님들을 섭외하셔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4분의 입학생들이 모두 다 수료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들어온 교육은 특히 11월 21일에 그렇게 영혜연에서 진행을 했는데 모두 다 재밌으셨죠? 네.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드시죠? 더 하고 싶다, 아쉽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내년에도 마련을 해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동아리 관련해서도 드론도 할 수 있고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할 수 있고 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보를 많이 이제 얻게 되고 또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로써 그 경마보고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도 맡고 경과보고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렇게 섞이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진행하는 영상 미디어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죠. 특히 작년에 조금 너무 빨리 갔네요. 오셨던 그 이종호 수련생께서 드론 교관이 돼서 같이 참여를 해서 예, 드론 강사로 참여해서 저희는 굉장히 이제 뜻깊었고 그 다음에 또 성함이 똑같아요. 그 이종호 선생님 컴퓨터 운영 지원을 해주셔서 또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게 또 편하게 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또 황인아 PD님은 SBS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더 좋았었고 아시는 김성철 강사님, 크리에이터 강사님 좋은 그런 팁들을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팁들을 알려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박병희 감독님 더 말할 것 없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카메라를 또 진행해 주시는 그 선생님 제가 써놨어요. 남준수 카메라 감독님 오늘 오셔서 수료식 영상을 담아주실 겁니다. 자, 이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까 화면이 넘어갔었는데 저희 또 진행을 해서 이 친구들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올려봤습니다. 또 두 친구들한테도 또 박수 한번. 자, 바로 이제 영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영상 발표하실 때 그 박병희 감독님께서 좀 진행도 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성철 감독님께서도 해주실 겁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그 1기, 2기 이렇게 두 분을 해보니까요. 1기, 2기 두 분을 해보니까 그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로 열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강사진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1기 때보다는 우리 센터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1기 때보다는 2기 때가 훨씬 더 열의가 있으시고 또 저는 탈락하지 않고 다 가시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3기가 예산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3기가 만약 하게 된다면 아마 센터장님도 여러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그죠? 잡혔습니다. 3기도 아마 여러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안내를 먼저 해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문자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10명이니까 원래도 사실 10명이었어요. 이 중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4분은 혜택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 4분이 누군지 나도 몰라.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동아리 관련해서는 제가 1기 때도 우리가 해봤는데요. 수강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센터장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쫄라야 센터장님도 막 해드리잖아요. 근데 안 쪼르고 뭐 이러면 그냥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강생님들이 단합이 잘 돼가지고 우리 센터장님이나 저에게 막 요구를 하면 뭐 드론 같은 것도 뭐 좀 찍어달라 그러면 나와서 흔쾌히 찍어드리고 제가 한 번 나가는데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가서 찍어드리고 우리 센터장님도 자료, 이 장소 제공, 장비 제공 많이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단합되게 잘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터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수의 이과가요. 강미숙 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서서. 예, 저는 광명시청을 촬영을 했고요. 제목을 소문내고 싶은 광명시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촬영하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하면서 실제로 시민이지만 몰랐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료 수집하고 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이 10회차였는데 저는 14회차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주중에 그 수업 끝나고 주중에 며칠 한두 번 나와서 하고, 그래서 수산 씨랑 이제 여기 박현희 선생님 또 나와 주셔가지고 또 제가 몰랐던 것도 알려주시고 해서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그럼 시청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광명 시민들도 잘 모르는 광명시청의 숨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광명시청을 방문했습니다. 1984년 준공한 광명시청 건물은 본 건물, 별관 1, 별관 2, 종합민원실 이렇게 4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광명시청 건물은 김수근이라는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김수근 건축가는 현대 건축 1세대로 한국 건축사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 분이라고 합니다. 김수근 건축가의 주요 건축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양빌딩, 센터 파랑새 극장, 한계령 휴게소, 경동교회,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유명한 건축물이 많다고 합니다. 광명시청이 이런 유명한 분의 건축물이라고 하니 시민으로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네요. 그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물을 둘러볼 건데요. 본 건물은 특이하게 출입구는 서쪽, 현관은 남쪽을 향해 있어 시청 정문에서 현관이 보이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광명시청 건물은 한때 전국 3대 아름다운 관공서 중 하나로 꼽혔다고 하네요. 다음은 종합민원실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면 넓은 공간의 종합민원실이 나옵니다. 이곳에선 각종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고, 이곳에서 여권 신청과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청은 시민운동장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공사 중이지만 완공되면 지하 주차장과 복합생활문화센터로 조성된다고 하니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광명시청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없으세요? 예, 잘 봤습니다. 모든 게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감히 제가 평을 조금 하자면, 작품에 대한 평은 그날 우리 김천철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는 아직도 시나리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개가 너무 빨랐잖아요. 광명시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게 너무 길고, 이 작품 길이에 비해서 소개해주는 거는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작품을 하실 때는 시나리오를 좀 더 완벽하게 총 길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시나리오, 어느 정도는 소개, 마무리 이렇게 해서 거기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는지 비율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좀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박수 칠 때는 나중에 그 너부대 그 썸네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나올 때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끝나는 부분이 좀 더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순서에 입각하여 김선아님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여러 번 수정을 했는데 지금도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상인들이 와가지고 왜 사진을 찍냐고 굉장히 텃세를 좀 부려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 재개발 때문에 아파트랑 그 시장 상인과의 계속 시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께서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하셔서 일요일날 제가 또 나갔는데도 상인들이 저한테 왜 사진을 찍냐 해서 제가 유튜브 찍는데 유튜브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상인들이. 그래서 홍보하려고 한다, 시장을. 그랬더니 찍으라고 하는데 자기네 물건을 못 찍게 하세요. 그냥 가운데 좋은 통로에서만 찍게 하시지 가까이서 찍게 이렇게 조금 예민하시더라고요. 핑계. 그건 핑계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명 새마을시장 탐방과 시장 안에 숨겨진 맛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싱! 우선 새마을시장의 유래부터 알아볼까요? 광명 새마을시장은 1986년부터 몇 개의 작은 점포들이 모여 만든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2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선 대형 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죠. 광명 새마을시장을 작은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광명 6동에 위치해 있으며 사거리역에서 도보 600m로 걸으면 나오는 시장으로 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게 찾기 쉽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새마을시장 옆 공용주차장에 주차도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교통편이 다양하니 접근성이 너무 좋죠? 자, 이제 시장까지 오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으니 시장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바로 보이는 번영의 사무실과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새마을시장을 크게 두 개의 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먹자골목과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먹자골목에는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맛집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중앙골목인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골목에서는 신선한 고기와 생선, 싱싱한 채소뿐만 아니라 제철 과일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네요. 이따 후식으로 먹을 과일을 사가야겠어요. 또한 요즘은 김장철이라 그런지 배추와 무 그리고 갓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살아있는 생새우도 있네요. 역시 이런 풍경들은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네요. 자, 저를 따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냄새는 치킨 냄새인가요? 떡볶이와 어묵도 저의 말을 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드려보자면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만원을 사면 무려 5,000원을 추가로 받는 효과. 시장의 모든 것을 10%나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시장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2층에는 도서관과 카페가 있어 아이들과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시장도 살리고 소비자들은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 아닐까요? 먹자골목과 먹거리들이 즐비해 있는 광명 새마을시장 꼭 오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마을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여러분 광명 새마을시장으로 오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마을시장으로 오셔서 즐거운 저녁 식사 준비하세요. 네. 제가 접수를 좀 했는데 보증을 좀 하셨어요, 그죠? 네.
고정을 하셨는데 아직도 보면 그 영상이 좌우로 막 흔들리고 막 기울어져 있죠. 그 짐벌을 꼭 가능한 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뭐 간편한 것도 좋아요. 물론 핸드폰 하나 들고 나가서 간편하게 찍고 뭐 간편하는 게 더 좋은데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은 그런 장비들은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뭐 인터뷰 하나 촬영하러 나갈 때도 장비를 뭐 이렇게 두루마에 막 끌고 갈 정도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거는 조금이라도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영상 찍으실 때 에이 귀찮은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가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다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강민수 씨 영상도 그렇고 이번에 김신아 씨 영상도 그렇고 거기에 출연진들 중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아는 사람들 있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아 이거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보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할 수 없겠네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김연준 님께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자면 그 앞에 그 광명시청하고 새마을시장 저는 너무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볼 때는 약간 흠이 보일 수 있는데 템포감도 좋고 촬영도 너무 잘하셨고 이거는 진짜 KBS 무슨 6시 내 고향에 보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인데 이거는 진짜 어디서 뭐 한 몇 년 어디서 영상업체에서 일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촬영과 편집 퀄리티는 정말 흔치 않아요. 살쌤 최고. 네. 너무 잘하셨고 예, 자신감을 가지시고 항상 찍으시면 돼요. 촬영도 너무 잘해요. 흔들림 없이. 아주 좋아요. 김연준님. 예,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우선 수업에 배운 거 충실히 지키자라고 해서 어떤 배운 걸 최대한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니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요. 그 전통시장, 우리 강명 큰 시장을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2번씩 가서 술 먹는데 술 먹을 술집은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맛집이랄까 이런 데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그 새벽에 또 나가 보면서 이 시장 상인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를 배웠고, 저는 이번 교육이 저한테는 참 뜻이 깊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 저는 주말에 제가 짤막하게 또 영상 미술을 하나 만들어서 또 만들어냈고 하다 보니까 참 기뻤습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전국 7대 시장, 강명 전통시장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저랑 같이 가볼까요? 강명 전통시장은 1970년 초에 태어났어요. 농부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내다 팔기 위해 닷새마다 열리는 작은 오일장으로 시작했다고 하네요. 현재는 400개의 점포가 들어선 전국 재래시장 중 7번째로 큰 규모가 있는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3대 재래시장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강명시 대표적인 문화상품이기도 하죠. 원동이 트기 전부터 시장 상인들은 분주합니다. 신선한 상품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죠. 강명 전통시장은 첨가물, 육가공, 농수산물, 식료품 등 다양한 먹거리와 의류, 금융기관, 병원 등 400개의 점포가 이점에 손님을 맞이합니다. 특히 농수산물은 다른 지역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어 전국 각지에서 전통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강명 전통시장은 다른 시장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향한다는 점이죠. 카페와 강당 그리고 전자물품 보관 등 고객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고객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 전통시장은 접근성이 뛰어난 시장입니다. 7호선 광명 사거리역에서 내리면 출구가 바로 시장 입구입니다. 또한 많은 버스가 지나가기에 기다림 없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시장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 저렴한 요금으로 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차가 많아요. 그거 약간 참고해 주세요. 전국 7대 시장으로 꼽히는 광명시장. 광명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주는 곳입니다. 이번 주말 광명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추억과 맛 모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본인의 말대로 배운 걸 갖다가 최대한 집어넣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죠? 크로마키를 활용한 것도 그렇고, 뭐, 아쉬운 점은 없잖아 있지만, 또 제가 뭐라 그러면 철쌤이 또 잘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기자님은 그 기자의 눈으로 좀 바라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김정훈님. 예, 우리 김정훈님. 네. 박수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님은 거실도 가입과 함께하는 광명 도덕산 캠핑장입니다. 저는 일단 도덕산 캠핑장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근데 이 교육을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그냥 이 문구 영상 미디어 학교라는 걸 보고서 들어왔는데, 과거에 제가 다른 데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결과물을 내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철새방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덕분에 너무너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뿐만 아니라 이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에 더 욕심을 내서 더 했던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덕산 캠핑장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산 캠핑장은 광명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차 이용 시 광명 어디서 출발하더라도 약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덕산 캠핑장의 인기는 아주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체험 공원 및 넓은 잔디밭이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캠핑장 내 매점에서는 텐트, 화롯대, 테이블, 의자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주고 있어서 조리기구 및 식기 그리고 음식만 가지고 가면 즐거운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약하는 방법은 광명도시공사 예약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광명 시민에게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이후 선착순 예약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A구역은 잔디밭 및 놀이터와 가까워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에게 추천을 드리며 B구역은 숲에 좀 더 가까이 위치하여 조용한 캠핑을 즐기기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각 구역은 일반 및 자동차 야영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 야영장으로 차박 또한 가능합니다. 사이트는 파쇄석 및 데크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고 캠핑장 예약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는 파쇄석 위에서 화롯대를 이용하여 불멍을 즐기거나 바비큐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콘서트 2구가 준비되어 있어 전기용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편의시설로는 A구역과 B구역 각 한 개씩 샤워시설과 화장실, 취수대, 쓰레기장이 있으며 관리자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청결한 편이었습니다. 캠핑장 이용시간은 오후 2시 입실, 오전 10시 퇴실입니다.
자, 그럼 광명 도덕산 캠핑장을 방문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 말도 어때? 3일 만에 지금 머리를 볶아서 나서 그 촬영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 도도산 캠핑장에 캠핑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보라 갔는데 그만큼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날 제가 촬영을 많이 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영상이 어떤 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편집할 때 그걸 다 못 넣은 게 좀 아쉬워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드론 영상을 너무 많이 쓰셨어. 아까 드론 영상 쭉 나가는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뭐 차박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 차 찍어 놓은 것도 있었잖아요. 불멍하는 것도 있었고, 음식 구워서 먹는 것도 있었고, 텐트도 있었고, 제가 뭐를 찍었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좋았던 점은 우리 철쌤이 항상 강조했던 그 키워드를 자막으로 그때 딱딱 넣어줬잖아요. 그럼 보시는 사람들도 아, 이거 뭐지? 하고 스톱을 시켜놓고 적어서 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도 잘 넣어줬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 이분이 식약처에 근무하시거든요. 식약처에 좀 높은 자리에 계셔요. 근데 지금 육아휴직으로 지금 이걸 배우고 계신다는데, 제가 그날 얘기를 했어요. 식약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없다. 해라. 꼭 하셔가지고 우리 영상 미디어 학교를 좀 빛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 바라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다음은 성진건님. 성진건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성진건님은 하필이면 그저께 코로나를 걸리셨어. 그래서 작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지현님께서 KTX 광명역에 대해서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아 이동 살거든요. 근데 처음 이사 왔을 때 저희 애가 딸아이가 7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고1인데 그 7살 되기 전부터도 제가 이제 강사로 많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정말 KTX역 근처에 뭐 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고 버스가 일찍 끊겨가지고 어떨 때는 길도 없는데 걸어서 집에까지 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 이제 되게 주변이 많이 발전하고 교통 라인도 더 많이 생겨서 저한테는 이제 좀 특별한 장소고 또 그 발전 과정 다 보다 보니까 이제 KTX 처음 지금 만약에 쓰시는 분들이 동네에 이사 오신 분들 계시면 이제 만약에 저처럼 뭐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다니면은 시간을 좀 절약하고 편하게 다니실 수 있나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가상인물 일타라는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강의를 하며 전국을 누비는 고독한 강사 일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광명역 300%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도 광명역에서 출발해 전국을 누비는 전국구 일타 강사가 되시길 빕니다. 자,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먼저 광명역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맨 아래층 열차를 타는 플랫폼이 지하 2층이고요. 그 위로 지하 1층, 다시 그 위로 지상 1층이 있습니다. 1층에는 역사 바깥쪽과 연결된 출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출입구 1번, 2번, 3번, 4번은 서편, 5번, 6번, 7번, 8번은 동편이라고 불러요. 동편과 서편 사이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바쁠 때 이걸 헷갈리시면 꼭 타야 할 열차나 버스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 출구는 서편, 5, 6, 7, 8번 출구는 동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열차를 타는 플랫폼은 서편과 가까운 1번, 3번 승강장이 서울과 용산으로 가는 상행선이고요.
동편과 가까운 2번과 4번 승강장은 하행선 승강장입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강의가 있을 때는 상행선 승강장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린 다음 지하철 4호선으로 갈아타고요. 세종시에서 강의가 있을 때는 하행선을 타고 오송역에서 내려 세종시로 들어가는 셔틀버스를 탑니다. 그 다음으로 서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트랙에는 구로와 신도림을 거쳐 영등포까지 가는 셔틀 지하철이 있습니다. 저는 신촌이나 홍대 쪽에서 강의가 있을 때 이 지하철을 타고 신도림에서 2호선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강의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서편 1층 3번 출구로 나가시면 8507번 셔틀버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사당역까지 가는데요. 만약 2호선 강남역 쪽으로 가실 분들은 사당역까지 가지 마시고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하차하셔서 2호선을 타시면 됩니다. 편리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인천으로 강의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동편 6번 출구에서 3001번이나 3002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특히 3002번 버스는 송도 맨 끝자락에 있는 인천대학교까지 한 번에 가니까요. 인천 구도심이 아닌 송도로 강의를 다니시는 분들은 3002번 버스를 타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강사님들 강의하러 출발하시기 전에 뭐라도 드시면서 노트북 충전하셔야 할 때 있으시죠? 광명역 안에는 맛있는 식사와 디저트를 드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벽 쪽에 전기 콘센트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을 때 혼자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민폐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뭔가 드시는 동안만 전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 그보다 좀 더 오래 사용하셔야 한다면 역사 안에 TV를 시청할 수 있는 마지방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콘센트가 있습니다. 단, 다른 분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강사님들을 위해 광명역을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밖에도 나누고 싶으신 나만의 광명역 사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부디 여러분 모두 전국 각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전국고 1타 강사가 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강사 1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디어 동아리 같이 하자고 이제 제가 원래 잘 안 나서는데 지금 같이 하게 되신 분들이 너무 기간이 짧은 게 좀 아쉬워서요. 그래서 미디어 동아리는 그냥 화두로 해서 만나고 지금 일단 계획은 주로 이제 먹방 계열로 만나서 먹으면서 찍고 하면 어떨까 그런 정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다과 시간에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아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센터장님이나 저 그리고 저기 와 계시는 과장님도 적극 지원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좋은데요. 다음번에는 KTX 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역사를 좀 알고 나면 이게 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12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도착을 한 적이 있어요. 지방에서 도착을 했는데 광명으로 나오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단톡으로, 제 개인톡으로 버스 없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좀 더 그 해결해 주시는데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봤습니다. 다음은 윤영식님, 시민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시민체육관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광명 시민체육관이 제가 취미가 탁구인데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안 가봤다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들이 정보를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막이 잘 안 보이고 음성이 좀 불안해서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쉬운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운동을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광명 시민체육관이 아주 익숙한 장소일 텐데요. 사실 저는 처음 가봅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광명 시민체육관은 7호선 철산역 2번 출구에서 버스로는 내정거장, 도보로는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시민경기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잔디구장, 공원 녹지대 등 주차장도 있고 여러 행사를 하는 오픈 아트홀 등이 있어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실내 경기장에는 배드민턴, 체력단련장, 헬스, 탁구, 실내 골프, 요가,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로 이용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종목은 사전에 신청하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운동에 맞는 실내화를 미리 준비하고 개인 장비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인공 암벽장은 개인 장비를 대여하지 않아서 준비물을 챙겨 오셔야 하고 실외는 2인 1조 이용이 원칙입니다. 저는 탁구를 취미로 배웠기에 이곳에서 드라이브 좀 해볼까 합니다. 2시간 이용권이 1,500원, 아주 저렴하기에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실내 골프장은 40분 이용에 4,000원입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에도 좋고 혼자서 운동장 트랙을 뛸 수 있어서 가족, 연인, 모임 그리고 혼자 다니기에도 훌륭한 시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줄었지만 지금은 정상 운영해서 더 활기찬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영식님은 좀 수줍어하시는 것 같아요. 멘트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 조금 힘드셨지 지금 좋아지셨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좋아지셨고, 우리 그 크로마키 촬영할 때만 해도 제가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습기가 없으셔서 어떻게 촬영을 하실까. 근데 걱정을 이제 말끔하게 지울 수 있도록 촬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조금은 그 영상이라든가 그 시나리오가 좀 부족함이 좀 느껴지죠. 한 번 더 이걸 소개하는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가서 찍고 과감하게 들어가고, 아마 센터장님 이름 팔면 촬영하도록 다 해줄 거예요. 안 되면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하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순정 형님, 너부대 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정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취미로 사진을 꽤 오래 찍어왔는데요. 이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는 특히나 사진만 갖고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서 좀 동영상을 좀 찍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도 참가를 하게 됐고 올해도 참가를 했는데, 역시나 동영상은 이제 편집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진보다는. 그래서 이번에도 별 퀄리티가 없는데 실수로 또 제 얼굴이 잠깐 어떻게 영상 잘려갖고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동영상도, 사진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동영상도 잘 찍어서 유튜브나 있는데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광명 사거리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테마가 있는 너부대 근린공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명 5동 행정복지센터 뒤 너부대 근린공원 입구 다리를 지나서 터널 부위 전시물을 보면서 서서히 너부대 공원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흔들근에 2개가 정겹게 보이고, 그 옆으로는 큰 튤립꽃 조형물과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를 지나면 장독대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을 지나면 여러 개의 장승이 나를 반기고
그 옆으로는 아주 오래된 보호수 한 그루가 오랜 세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풍차 도서관을 지나서 바로 계단을 올라가면 너부대 야외 공연장이 있고 그 우측으로는 단풍나무가 보이고 토우 이야기 표지판과 나무 사이사이에 진흙으로 만든 토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옆과 뒤쪽으로는 아이들의 작품 타일이 이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계단을 올라가면 두 개의 이쁜 쉼터와 운동기구가 있고 계단을 가파르게 오르면 야외 배드민턴장과 운동시설 너부대정이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너부대 걸린공원을 한 바퀴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좌측 방향으로 한번 돌아봅니다. 산책이 끝나고 공원 입구 방향으로 나오면 우측에 새로 리모델링된 광명호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잠시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아무 때나 들려서 힐링 산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순정 의원님은 1기도 하시고 2기도 하셨는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근데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사진은 잘 찍으시죠? 역시 사진 하시던 분이라. 근데 포맷이 안 맞잖아요. 그 포맷 좀 맞춰주시고 조금 더 손보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센터장님께서 업로드 해주실 겁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음 유종선님 안녕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오피스에 스치면 계속 이런 소리 나니까 오피스에 안 스치도록. 안녕하세요. 이종선이고요. 저는 지금 영상 미디어는 안녕하세요. 영상 미디어 마음은 만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제출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 마음과 틀리게 조금 저한테도 많이 미흡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계절적으로 겨울이잖아요. 근데 봄, 여름 때 없어서 그 자료를 좀 받은 것이 좋지만은 그래도 제가 다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후회스러운데 그 사례를 다 찍을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광명의 명소 빛으로 물드는 안양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둠이 내리면 형형색색 조명이 내리고 기영도 시인의 시도 감상할 수 있어요. 자, 안양천으로 우리 고고싱 해볼까요? 낮에는 예쁜 꽃과 싱그러운 나무들, 밤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명을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 구름의자,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어 온 가족이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고 따뜻한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푸드트럭이 있어 데이트 코스도 딱이죠. 봄에는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어 산책과 힐링하기도 좋아요. 여름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고 또한 탈의실, 의료실, 천막도 설치되어 있어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빛 광장에 있어 공연과 밤에는 에어로빅도 함께해요. 에어로빅은 오후 8시부터 시작하고 주말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양천 산책 후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해요. 질문사항 없으시죠? 아까 전에 조그맣게 수영장 같이 돼 있는 거. 예. 어디예요? 안양천이요. 안양천 저 밑으로 구로역 있는 쪽으로 가면은 물놀이장이 있어요. 아까 자막 어린이 쓰다가 물놀이장. 말했어요. 제가 자막은 좀 하다 말았는데 다음에 자막 다시 해서 자막만 있으면 주말 주셨죠? 예,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지금쯤은. 그래서 오늘 수료식 하기 전에 일찍 오셔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뭔가 부족한 점이 느껴지시죠? 딱 자막, 키워드 자막. 거기에 있었으면 정말 훌륭했는데, 그게 없어서 90점. 그 자막을 다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찍은 거 사진이 조금 좀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만큼 영상을 좀 더 많이 찍으셔가지고 사계절 한번 담아보시죠. 사계절 다 담으셔가지고 영상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담아져 있는데 보니까. 제게 하는 거. 본인이 찍은 걸로. 뭐 제가 찍은 것도 있고 시청의 윤한영이가 찍은 것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의 작품이 지금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구성이 좋아요. 오프닝이 아주 발랄하게 뭐 밝은 톤으로 전체적으로 싹 한번 소개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면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영상은 되게 구성은 좋고 대본도 잘 쓰셨고 정말 잘하셨어요. 본인 조금 덜 찍어서 그렇지. 잘하시네요. 다음은 우리 장연아님 나오셔서 한내 근린공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집이랑 한예천에 가까워서 자주 산책을 가는데요. 이번에 그 은하수길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제도 할 겸 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해서 좀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동영상 편집도 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썸네일도 만들면서 좀 MZ세대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이번 수업이 너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광명시에 위치한 한내근린공원은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워 자주 나오는데요. 볼거리가 많고 산책하기 좋아 소개해볼까 합니다.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청소년 수련관과 소아도서관 사이로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아도서관을 시작으로 길에 들어서면 바로 갈대숲과 링벤치가 보이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평화롭네요. 산책길 말고도 운동하기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농구장과 미니축구장, 인라인장이 있고 산책길 중간에 다양한 운동기구도 있어서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갈대길을 따라 걷는 주민 모습이 보이네요.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산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건강한 발걸음에 대한 정보도 보고 가시죠. 양쪽 길을 잇는 징검다리는 한내천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가끔 철새들이 잠시 쉬어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까치가 반겨주네요.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한 폭의 그림 같아요. 한내근린공원이 여러가지 빛 콘텐츠를 이용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은하수길을 조성했다고 해서 밤에도 나와봤습니다. 낮에는 소아도서관에서 시작했지만 밤에는 산책 코스 유턴 지점인 달맞이 공원에서 시작해볼게요. 정자를 지나 걷다가 네온 사인 불빛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소화교 아래 은하수 브릿지 조명길을 걸으니 색다르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하수길의 메인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은하수 링인데요. 원형의 돌담길 위로 거대한 링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런데 왠지 링 안으로 빨려 들어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이었어요. 광명시는 탄소 중립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데요. 전력 에너지를 만드는 자가발전 자전거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그늘막 휴게시설 등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어요. 빛의 도시 광명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갈 시민 휴식 공간인 한내 은하수길과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한내근린공원. 일상과 특별함이 만나는 공간, 멀리 차 타고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산책하며 힐링하면 어떨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장연아님한테는 굉장히 미안한데요. 다른 분들만큼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작품 퀄리티는 정말 좋습니다. 그 모두 인트로라든가 아니면 그 장면이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영상 구성이라든가, 물론 야간에 촬영하신 거는 뭐 한계겠죠. 핸드폰은 이렇게 한계인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키워드도 적당하게 잘 들어갔고 시나리오도 아주 훌륭하고요. 뭐 당장 뭐 어디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최강현님. 네, 안녕하세요. 최강희입니다. 사실 저는 사진을 취미로 했다가 그걸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10년 전으로 처음 만악의 길을 걸었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은 금방 배웠던 거 뒤돌아서만 잊어버리듯이, 사실 저는 이거 29초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수업 시간에 그때 한 1시간 정도 프리미어 배워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제출한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 먹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여기 영상 미디어 학교에서 그때 배웠던 기억을 되살리고 두 분 강사님들 덕분에 그리고 여기 도와주시는 향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터 생태공원은 솔직히 저 3번 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 돌아봤어요. 맨날 그 입구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네, 그럼 부족하지만은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심권에서는 보기 드문 내륙 습지인 안터 생태공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명시는 2009년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멸종위기 동물인 금개구리 등 각종 동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안터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만 제곱미터의 안터 생태공원은 안터 저수지와 실개울을 연결하여 수질 개선을 하였습니다. 수질 개선에 탁월한 불의옥잠도 있네요. 데크와 벤치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새소리와 갈대의 노래를 들으며 즐거운 추억과 건강을 챙기면 좋을 것 같네요. 새물딱 가족도 보이네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습장과 전시관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 학습할 수 있으며 전시관에는 공원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안터 생태공원에 대한 정보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안터 생태공원과 연결된 가림산 둘레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물농장도 있네요. 배추도 있네. 근처에 캠핑장도 있는 것 같고 공조당도 보이네요.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힐링 코스네요. 단풍 새꿀도 예쁘네요. 가림산 둘레길도 강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사진 찍을 때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땡겨서 떼는 사진을 주로 찍거든요. 그리고 자동 촬영을 이용한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은 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 사진을 하셔서 그런지 그 구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괜찮아 보이죠, 확실히. 여러분들도 다음부터는 이제 촬영하실 때 구도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초를 다 배웠잖아요. 기초를 배웠으니까 기초를 배우고 나면 또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내년에 3기 이대로 다 모인다면 이제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노출을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광인 누님께서 이 정도까지는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그 사진을 하셔서 그런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오죠. 네, 아주 오늘 촬영을 갔을 때도 열의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랍고 감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최방석님 도둑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완성입니다. 네, 저는 도덕산 출렁다리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저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은 가을 영상인데 동절기에 이제 찍다 보니까 폭포가 동절기 운행을 중단해서 참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어떻게 내야 되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 나고 안 하고 어떻게든 이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도덕산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랑 이제 젊으신 부부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 표정 보면 하나같이 다 너무 즐거워하고 집에 가기 싫다고 막 떼를 써요. 아, 엄마 여기 좀만 더 있을게 막 이런 떼를 쓰는 애들을 보면서 아, 참 이게 홍보를 이제 그쪽 타겟층으로 하면 좋겠다, 홍보 영상을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타겟층 이제 젊은 부부,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를 타겟층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나름 익살스럽게 좀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돌려봤거든요.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름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명 시민 중 저만 모르게 개장한 강명시 도덕산에 있는 출렁다리에 가보려고 해요. 8월 27일에 개장되었다 하는데 전 가을이 되어서야 출렁다리를 알게 되었어요. 도덕산 출렁다리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영상 속 사진과 강명시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7호선 강명사거리역 4번 출구로 나와 버스를 타고 도덕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도덕산 근린공원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도덕산 근린공원 입구는 강장 형태의 평지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 카페 등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굳이 도덕산을 안 오르셔도 가볍게 나들이 할 수 있는 장소로는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은 마련돼 있으나 공간이 협소해 대중교통 또는 도보 이용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안 밟았지? 안 밟았지? 수평이야. 수평이야. 뭐 있으니까. 어머, 토끼야. 토끼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길을 걷다 보면 야외 공연장이 나오고 두 갈래의 나무 데크길을 만나실 거예요. 직진을 하면 출렁다리가 바로 나오고 오른쪽 길은 유아숲으로 가는 길인데 출렁다리로 가는 표지판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어느 길로 가셔도 출렁다리 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으니 아이와 함께 오신 분들은 유아숲길을 통해 출렁다리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덕산 나무데크 길은 깔끔히 정돈된 느낌이 들어 쾌적한 것 같아요.
아 이쁘다. 나무 데크길이 끝나면 야자나무 매트가 깔려있는 산길이 나오는데 역시나 잘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입구에서 15분 정도 걸었을까요? 드디어 목적지인 출렁다리에 다 온 것 같아요. 출렁다리는 높이 20m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영상 촬영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아 무서워 못 찍겠어. 시청자분들은 출렁다리가 흔들거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 포함 다리에 있는 분들이 걸어 다니실 때마다 흔들거리는 게 조금 무서웠어요. 선생님 좀 잡아 그럼. 선생님 애들 그걸 걸어도 돼. 안 무서워? 여기 풍덩이야. 풍덩하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아니야. 바닥이 지하철 한풍구구만 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은 잘 못하겠는데 여튼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 밑이 훤히 뚫려 있었어요. 저는 아찔해서 3초 이상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우와, 이거 뭐죠?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인공폭포의 배경이 아주 장관인데요. 출렁다리 중간에는 포토존 비슷한 곳이 있어서 폭포 배경으로 사진 찍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출렁다리를 뒤로하고 하산하는 길, 나무데크가 시작되는 옆길로 가시면 방금 전 갔다 온 출렁다리를 밑에서 보실 수 있어요. 밑에서 보는 출렁다리와 인공폭포는 뭔가 협곡에 온 기분이랄까? 출렁다리 위에서 바라본 풍경과 밑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또 다르니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는 걸 강추드릴게요. 인공폭포 옆으로 유화숲과 치유의숲이 있어요. 유화숲답게 자연 친화적 소재로 어린이 놀이터를 꾸며 놓았더라고요. 어른들은 비싼 돈 주고 타야 하는 짚라인도 있네요. 잠나무숲, 그리고 피톤치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도심 속에 있는 강명 도덕산 출렁다리, 등산로도 잘 정돈되어 있고 출렁다리 외에 여러 자연 친화적 테마 요소들로 꾸며져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도 부담 없는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가족 단위 나들이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최 반장님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몰랐는데 아까 김밥 먹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죠? 네. 야, 정말 잘생겼네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강민시 모 행사장에서 우리 정연아님이랑 강미숙님을 뵀는데 처음 인사하는데 전 누군지 몰랐어요. 아주 그 정도로 이 마스크가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 잘생긴 사람들한테는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죠? 네. 피부도 딱딱 들어가 있고. 네. 제가 이 영상을 출렁다리를 관리하는 관계 부서장님께 보내가지고 출렁다리 가는 입간판을 꼭 달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면 우리 센터장님,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이 빌려서라도 꼭 그 설치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막내는 아니고요. 막내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나이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촬영하러 가서 얘기 들어봤는데, 컴퓨터 쪽에 아주 박사님이신 우리 표소영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현박물관입니다. 좀 더 가운데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표수영이고요. 이번에 충현박물관이랑 오리소원 소개하는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광명에 이사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막상 다른 데는 놀러 가도 우리 동네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영상 촬영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감상을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원익 종택 및 광감당입니다. 광명 명소 중 가장 의미 있는 곳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짜잔! 바로 제 뒤에는 충현박물관 정문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원익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원익 선생님은 무려 44년을 재상으로 지내셨는데 뛰어난 행정가였지만 평생의 재산은 2칸짜리 오두막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신뢰가 없으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분의 청백리 정신은 임금도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3대 임금에 걸쳐서 영의정으로 지낼 만큼 신망이 깊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하네요. 하루에 3번 해설 시간도 있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맞춰 가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보이는 건물이 바로 충현관입니다. 충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원익 대감님의 영정입니다. 종가에서 4점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영정은 다른 영정과 달리 얼굴 방향이 반대이며 손이 밖으로 나와 있고 손톱이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원익 대감님이 평안도 관리로 부임했을 때 당시 백성들은 흉년과 탐관오리 때문에 삶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원익 대감님이 양잠을 도입하면서 백성들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고마워하면서 사당을 짓고 영정을 모셨는데 이원익 선생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데 웬 사당이야 하시면서 사당을 철폐하고 뭐가 있으면 귀한 물건이니 가져와라 라고 아들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바로 이 영정인데 조선시대의 정통 화법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 단층을 그리는 스님이 그렸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원익 대감님이 중국에 사신으로 많이 다니셨는데 대감의 얼굴을 아는 중국 화공이 그렸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해설사님께서는 얼굴 방향이 반대인 점, 손이 밖으로 나와 있는 점을 보고 중국 화공이 그린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신다고 하네요. 그 다음 건물은 바로 이원익 후손들이 실제로 살았던 종택입니다. 기역 모양 안채와 니은 모양 문간채가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어 미음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집은 옛 20세기 경기도 집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한복 입고 사진 찍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관감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원익 선생님이 2칸짜리 초가집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조임금이 그 집에 비가 줄줄 샌다는 소식을 듣고 이 관감당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원익 선생님이 도리가 남을 돌보아야 할 것인데 이런 때 신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것도 백성의 원망을 받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이원익의 청렴함이 잘 느껴지지 않나요? 인조임금이 관감당은 이원익의 청렴하고 소박한 삶을 보고 느끼게 하고자 한다 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굴뚝이 없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굴뚝 역할을 하는 구멍이 밑에 존재합니다. 주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와중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굴뚝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기가 밑으로 나와서 여름철 벌레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관감당을 지나면 이원익의 영정을 보관하고 있는 오리 영우가 나옵니다.
이원익 정승의 기계와 청백리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원익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오리서원에 가볼게요. 이원익 종택에서 도보로 10분, 버스 정류장으로는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요즘은 날씨가 추우니까 버스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오리서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리서원 내부에는 이원익 선생의 업적을 만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화를 통해 이원익 선생님의 애민 정신과 행정 능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광명 역사여행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원익 선생님의 청백리 정신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쭉 계승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사해보니 올해 광명문화원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민에게 제1회 청렴 애민 오리 이원익 시민대상을 수여하였다고 합니다. 이원익 대감의 정신이 잊혀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확실히 컴퓨터 디자이너다운 그런 영상이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죠. 부족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뭐 5년 됐다고 하셨지만 저는 뭐 여기서 7, 8년 살았는데 거의 매년 오리문화제 때라든가 행사지 때 촬영을 가거든요. 1년에 2번은 꼭 가는데 알려준 정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도 제가 표소영 씨한테 이런 정보가 있다고 알려준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광명 시민들도 많이 이 영상을 보면 몰랐던 걸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료조사를 아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줬죠. 본인 작품 하랴, 우리 챙기랴, 정말 힘들었던 우리 황수산 씨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차례가 됐는데요. 저는 광명시 구름산을 다녀온 브이로그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다들 잘 만들어주신 와중에 누를 끼치지 않은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을 이렇게 잘 보여야 돼요. 좀 더 명확하게, 좀 크게. 글자를 많이 안 넣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대표 이미지도 예쁘게 잘 찍어내는 거죠.
우리 황수산 씨도 마스크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새로운 형식이죠. 브이로그 형식입니다. 이런 장르도 있다는 걸 우리 황수산 씨가 잘 보여줬는데 브이로그 형태로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브이로그라는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믿음을 준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일상을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브이로그 형태로 제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잘 봤고요. 우리 황수산 씨는 제가 좀 미안해요. 맨날 우리를 위해서 신경을 이렇게 많이 써주시는데 촬영에는 제가 전혀 1도 도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런데 다른 형식의 브이로그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로서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 잘 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철쌤이 평을 쫙 해주셨지만 저는 솔직히 1기 때하고 2기 때를 비교해 보면 정말 탁월한 향상이 됐다. 물론 같은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센터장 준비하시는 센터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센터장님한테 계속 추궁을 당했던 게 빨리 시나리오를 내놔라. 근데 저로서는 저 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강사를 고르느라고 거의 한 보름 이상 골랐죠. 그죠? 우리 철생님 모시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간 안 맞는 거 억지로 저한테 빼달라 부탁하고 사정하고 해가지고 정말 제가 초이스를 잘했다. 초이스를 잘한 것도 제 능력이잖아요. 정말 최종 후보 4명을 놔두고 제가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원래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들고, 아무튼 우리 철쌤이 정말 도와주셔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도와주셔서 저는 무조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센터장님, 또 우리 과장님 50명분을 뒤에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센터장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우리 철쌤께 또 큰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영상을 지난번에도 봤는데 오늘 모여서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감상을 하니까 더 너무 마음이 찡해요. 감동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상을 뒤에서 말없이 감상해주신 저희 도시재생과 과장님 아까 오셨는데요. 인사를 아까 안 드려서 지금 이제 인사하시고 또 인사 끝나면 이제 수료증도 전달해 주실 거라서 우리 김남숙 과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영상은 너무 감동적이게 봤어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졌어. 마스크 아니 영상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처음에 개강식 할 때 처음 뵀잖아요. 그때보다 더 멋있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 계시는 수강생분 여기 작가님들이라고 좀 부르고 싶더라고요. 뒤에 앉았는데 그래서 작가님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작품 잘 만드셨다고 저 박수 한번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끌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박수 쳤지만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맨 처음에 사실 저는 이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도시재생과 어떻게 연계가 잘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거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좀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저도 강명에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제가 가보지 못했던 곳도 이제 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자주 갔었던 곳인데도요 제 시각이랑 너무 다르게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 이 작가님들의 시각을 통해서 같은 곳이지만 어떤 이렇게 다른 느낌?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의미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공원이면은 공원 그 관리부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아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등학생들 그 현장 학습할 때 이렇게 좀 같이 그 좀 사전 영상으로 좀 이렇게 틀어주고 아이들 이제 사전에 좀 알고 지식적으로 좀 알고 같이 돌아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퀄리티도 높고 사실 처음 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죠? 예. 근데 퀄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까 그 6시 내 고향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6시 내 고향에 나오는 그런 영상으로 내보내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까 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영상을 찍으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그냥 평상시 보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 느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고 아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안터 그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여행 온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여행 온 듯한 느낌이었었고, 안양청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국가정원 사업이랑 같이 좀 그 되어 있는데, 그 국가정원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사업에 그 작품으로 내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 발표하시기 전에 그 말씀 조금씩 해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저 굉장히 이 사업 정말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좀 많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센터장님도 포함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료증 전달이 강미숙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수료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미숙 과정 2022년 광명시 너부대 도시재생 영상미디어학교 참여 기간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기인은 광명시에서 주최하는 2022년 광명시 너부대 도시재생 영상미디어학교 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2일 광명시장 대덕 사진 한번 보실게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네. 네. 다음은 저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료증 주세요. 아까 그 순서대로 쭉 나와 계세요. 김선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김연주님. 다음 나오세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정훈님. 사진 찍어주세요. 네, 제가 찍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김연주님. 김정훈님. 김정훈님. 네,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신재호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영상 설도청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영식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순종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이순정님은 목소리가 묘하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던데.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선님. 축하드립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장연아님. 네, 내용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최강희님. 나오시죠. 내용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최단성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표소영님. 내용 같습니다. 황수사님. 네, 내용 같습니다. 스트레스 전달은 다 마치고요. 우리 정세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